안녕하세요. 시사중국어학원 HSK 강사 시원스쿨 HSK 강사 윤유정입니다. 오늘은 10월 기출문제로 12월 적중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해 1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네 가지 단어 중에서 알맞은 단어를 49번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49번이 들어가 있는 문장만 읽으면 답이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这些元素共同作用 이런 원소들의 공통작용이 주어가 될 거고요. 才 비로소 使得 使得는 使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사동동사죠. 运动时 운동할 때 身体受伤的 그 다음에 명사 나오고 降 내리다 낮추다 라는 동사 나오죠. 49번을 내리고 낮추는데 언제까지 注意띠 가장 낮은 정도까지 낮춰줄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에 49번 무엇으로 하여금 A부터 한번 볼게요. 리량 하면 힘, 역량 요건 좀 어울리지 않죠. 힘으로 하여금 내리다 낮추다. 좀 이상하죠. 리요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风险 요게 맞겠네요. 우리가 위험이라고 읽으면은요. 危险이라는 사급 단어랑 뜻이 겹치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기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风险은 리스크라는 단어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风险很大라는 형용사랑 같이 세트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风险很大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 크다 라는 뜻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답은 C인 걸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D 같은 경우에는 세트 단어가 있어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동사 표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提出疑问 5급에서 참 많이 나오죠. 提出疑问 형태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제기하다, 의문을 내다 라는 뜻으로 함께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니까요. 이런 걸 따페이라 그러죠. 세트 단어로 외워주시면 나중에 금방 답을 체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답은 C가 맞습니다. 风险 리스크를 내리는데 언제까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낮춰준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 50번은 우리 여기 마침표 뒤에서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有效的热身 热身은热는 덥다. 身은 몸, 신체를 뜻하죠. 그래서 뭐 워밍업 하는 동작,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효과에 있는 热身 워밍업은 준비 운동은 可以增加 증가시킨다. 무엇을 증가시킨대요? 什么什么的跳动次数和呼吸的深度和 빈류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해서 요 사이에 있는 표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深度和 빈류를 꾸며주는 표현이 될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증가시킨다? 호흡의 깊이와 그 다음 빈도수를 증가시킨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무슨 호흡인지 또 이제 꾸며주는 말이 필요하겠죠. 해서 수식어 중에서 의미상 제일 맞는 표현을 고르셔야 되는데 우선은 단어부터 띄워드릴게요. 웨이브는 위, 쇼즈는 손가락, 신장은 심장, 그 다음 마지막 나오따이는 두뇌,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표현 티아오는 우리 아주 기초 단어 중에서도 티아오 기억나시죠? 춤을 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뛰고 있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해서 무엇에 뛰는 속도와 호흡의 무엇 딱 떠오르는 거 하나밖에 없죠. 심장이 티아오한다, 뛴다. 요것밖에 세트로 이어지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C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문장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51번 한번 볼게요. 51번 앞에 봤더니 끙 하나밖에 없네요. 요것 가지고는 우리가 답을 캐치해내기가 힘들겠죠. 한 호흡 더 가서 쉼표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肌肉温度的增加 增加가 주어가 되겠죠. 肌肉는 근육을 뜻하죠. 근육 온도의 증가는 可以使 우리 아까 전에도 한번 나왔죠. 使得 使得랑 使이랑 똑같은 뜻이다 했죠. 使肌肉 근육으로 하여금 이것 하게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근육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 긴장을 풀게 시키고 그리고 뭘 하게 한다. 의미상 맞는 걸 골라야 될 것 같아요. A부터 灵活 灵活에 제가 따페이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头脑很灵活 두뇌가 아주 명석하다. 융통성이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간다. 그 다음 动作很灵活 동작이 아주 민첩하다. 이거 진짜 세트로 많이 나오죠. 그 다음 反应很灵活 반응이 아주 민첩하다 라는 뜻으로 요게 답일 가능성이 가장 많겠네요. 근육으로 하여금
릴렉스하게 만들고 그 다음 민첩하게 만들어준다. 의미상 A가 제일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따페이들은 무조건 필기해 두시고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5급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완전은 형용사로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 온전하다라는 뜻으로 结构很完整 형태로 많이 사용해요. 구조가 아주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 그 다음 自由, 自由는 이제 자유롭다, 자유. 그 다음 D 같은 경우에도 요거랑 같이 많이 나오죠. 表面很光滑, 표면이, 물체의 표면이 아주 맨들맨들하다, 매끄럽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죠. 혹은 피부가, 피부, 很光滑, 피부가 아주 매끄럽다, 피부가 좋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트 단어들은 나중에 필기해 두시고 열심히 외워주세요. 5급에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답은 A, 灵活가 가장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52번 한번 봐볼게요.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한번 쭉 볼 텐데요. 降低, 낮춘다. 무엇을 낮춰요? 反应速度, 반응 속도를 낮추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B 볼게요. 这样锻炼, 이렇게 단련을 하면은 才更有效, 비로소 효과가 있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효과가 있다. 우선 哪怕只有一丝消极的念头, 어려운 글자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뭐 할지라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지, 약간의 消极, 5급 단어죠. 형용사로 우리 찌지의 반대말이죠. 찌지는 4급 형용사인데요. 부정적이다, 소극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선 부정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 부정적에다 밑줄 그어둘게요. 그 다음 把血液中的营养 무엇을 해요? 혈액 중에 있는, 혈류 중에 있는 영양분을 传输给肌肉 전달을 시켜준대요. 누구에게? 肌肉 근육에게. 이런 뜻들 잘 기억해 주시면서 영양을 전달해 준다, 근육에게.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자꾸 보시면서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문장을 집어넣어야 하는 경우에는요. 되도록이면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까지 읽어주셔야 답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요령이 될 거예요. 앞에 문장 한번 볼게요. 有效的热身, 효과 있는 워밍업 동작은요. 还能增加, 증가시킬 수 있대요. 뭘 증가시켜요? 血液流量, 血液流量. 혈액에 흐르는 양을 갖다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2번 뭔가 나왔고요. 종얼, 이로써 帮助, 도움을 준대요. 무엇에게? 肌肉的肌腱和关节, 이것에게 도움을 주죠. 뭐하라고? 做好准备.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게 전부 다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육에 이것 한테 做好, 준비를 잘 하도록 해준다 라는 뜻으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혈액 양이, 흐르는 양이 굉장히 증가한다 라는 표현과 뒤에 말과 이어지는 표현은 요거밖에 없겠죠. 혈액에 대한 표현, 영양분을 갖다가 근육에게 공급시켜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도와주는 거겠죠. 근육이 준비를 잘 하도록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이 길게 나오는데요. 모르는 단어 있어서 당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아는 단어, VO, 동사, 목적어 혹은 형용사만 핵심으로 얼른 찾아서 해석해 주시면 거의 대부분 전체적인 뜻을 알 수가 있겠죠. 해서 답은 D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독해 2부분 한번 가볼게요. 독해 2부분 같은 경우에는 A, B, C, D 항상 먼저 봐주세요. A부터 보시면서 핵심 단어에다가 밑줄을 그어둘 거예요. 醋的价格很贵. 醋, 식초죠. 식초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비싸다만 떠올릴 거예요. 그 다음 B, 掌握智能. 需要长期努力. 掌握는 마스터하다 라는 5급 동사죠. 기술을 마스터하는 건 필요합니다. 무엇이? 장치努力. 장기간 동안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C 볼게요. 买醋. 식초를 살 때 일반적으로는 以克为单位. 요거 진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以 A 为B, A를 B로 삼다 여기다. 이런 것도 별표 떼어주시고 필기하셔서 꼭 외워두세요. 자주 나옵니다. 5급에. 그람을 갖다가 단위로 삼는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크에다가 밑줄 그어둘게요. 그 다음 D, 半瓶醋是讽刺的说法. 풍자하는 화법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위에서부터 이제 쭉 봐야 될 것 같아요. 醋是日常生活中 추는요, 식초는 무엇이래요? 佐料. 조미료입니다. 그 다음, 人们买醋. 사람들이 식초를 살 때 일반적으로는,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죠? 이 A 왜 B, A를 B로 삼다,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병을 단위로 팝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C는 X인 거 알 수 있겠네요. 但是 그러나 我们常会听到 우리는 자주 듣게 된대요. 여기서 半瓶醋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D 집중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这样的说法 이러한 화법을 많이 듣게 됩니다. 这其实是一种比喻 이것은 일종의 무엇이래요? 비유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常用于 자주 사용이 된대요. 무엇에 사용돼요? 讽刺那些对某种知识或职能了解不全面 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것에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쉼표가 아니네요. 여기 아니라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전부 다 목적어가 될 거예요. 이것에 사용된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단어 보시면은 똑같은 표현 나왔죠. 어디에 사용된다? 풍자하는 데 사용된대요. 무엇을 풍자하는 데 사용돼요? 사람을 풍자하는 데 사용된다. 해서 목적어의 동사, 목적어만 찾아도 바로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구나 알아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D구나. 그 다음 68번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A, B, C, D 앞에 보시면 세 글자가 앞에 똑같죠. 그러면 이 앞에 거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될 거고요. 그 뒷부분 한번 볼게요. 行动缓慢 행동이 굉장히 느리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 体型较大 체형이 비교적 크다. 덩치가 크대요. 그 다음 C 볼게요. 是食肉动物 육식 동물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 더寿命较长 수명이 굉장히 길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제가 핵심 단어에 밑줄 그어놨으니까 이 부분만 다시 보더라도 다시 보시면 되고요. 68번 한번 쭉 보게 될 거예요.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兔子给人的印象 토끼가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은 어떻대요? 통장통시 柔弱可爱 어떻대 일반적으로 아주 연약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주고 있대요. 但是 그러나 高原兔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高原兔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却并非如此 이런 표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장문 같은 데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非 같은 경우에는 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뿌 혹은 不是과 똑같은 뜻. 그 다음 如此는 像这样 마치 이와 같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결코 이와 같지 않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것도 네 글자 마치 한 단어처럼 적어두시고 그냥 달달 외워두세요. 나중에 응용을 할 수가 있게. 이와 같지 않대요. 他们的体型较大 그것들의 체형이 어떻대요? 비교적 큽니다. 여기서 바로 답 나오네요. 그대로 B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고 뒤에 거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쓰기 일부분 진행을 해볼 텐데 동사수럼은 수러라고 표현을 하면 보통 서술어라고 표현을 하면 동사나 형용사를 많이 뜻하죠. 그 중에서도 동사를 서술어로 가지는 문장을 갖다 동사수럼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해서 우리가 항상 요 쓰기 일부분을 할 때는요. 중심부터 잘 잡으셔야 돼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그것부터 캐치를 하시고 중심에 둔 다음에 주어 혹은 뭐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까지 함께 찾아주셔야 더 올바른 답안을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사 서술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에 주어 있을 거고 뒤에 목적어, 목적어는 뭐 없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꾸며주는 표현을 갖다가 주어를 꾸며주는 표현을 관형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목적어도 보통 명사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명사 꾸며주는 애들을 전부 다 관형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어도 보통 명사가 많이 나오고 목적어도 명사가 많이 나오고 명사 꾸며주는 걸 관형어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 서술어를 꾸며주는 애들을 갖다가 전부 다 부사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사, 조동사, 개사, 전치사, 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사어에 속하게 됩니다. 해서 우선은 쭉 보시고 동사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92번의 동사는 출판, 출판하다,
라는 동작 딱 보이시죠? 그 다음 타오는 양사죠. 이거는 뭔가 꾸며주는 말이 될 거예요. 우선 제쳐두시고 추반을 중심으로 이제 주어, 목적어를 갖다가 이제 찾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보시면은 품사만 나열해도 요거는 금방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찌양 같은 경우에는 부사죠. 장차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찌아오 차이가 주어가 되겠구나.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짜이는 전치사, 개사죠. 개사가 나왔어요. 개사는 단독으로 못 나와요. 뭔가랑 묶여서 구를 이루어준 다음에 동사 앞에 나와줘야 될 거예요. 답 나왔네요. 뭐예요? 짜이 뒤에는 보통 장소 아니면 시간 많이 나오니까 요거랑 묶어주면 되겠구나. 그 다음 동사는 요 자리에 들어가주면 되겠구나. 양사 어디다 놔야 돼요? 양사는 뒤에 이제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 존재를 하죠. 그러면 주 앞에 두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보여드리자면 这套는 较잘 꾸며주는 표현이고요. 이 교재는 将 부사, 그 다음 在国庆节 국경절에 그 다음에 출판됩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 부사, 전치사 구, 개사 구는 전부 다 부사어, 그 다음 동사 나오고 끝이 나는 문장이 될 거예요. 94번 한번 볼게요. 꾸미는 동사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요. 이 중에서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사, 꾸미는요 절대로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를 알아두신다면 우리가 항상 꾸민이라는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뚜이, A 꾸민 형태로 무조건 외워주세요. A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다. 꾸민 뒤에다가 목적어 놔줄 수 없으니까 무조건 뚜이, A 꾸민 형태로 달달달 외워주세요. A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다. 요걸 안다면 바로 이제 답을 체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성, 화성은 땅콩을 뜻하죠. 땅콩도 있고 워라는 대명사도 보여요. 그러면 주어가 보여야 돼요. 내가 땅콩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겠죠. 나열하면 이런 문장 구조가 될 거예요. 나는 땅콩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해서 주어랑 동사 사이에 부사어 하나 들어가 있는 이런 문장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 더 볼게요. 청자는 칭찬하다 라는 동사죠. 우선 동사 먼저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명사 꾸며주는 형태로 많이 사용하죠. 그의 무엇.专家가 명사로 전문가, 정구어, 성과라는 명사 두 개 나왔으니까 이제 청자를 중심으로 무엇이 주어가 되고 무엇이 목적어가 될지만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가 칭찬하다 성과를, 이게 가장 맞겠죠. 그 다음에 타더 정구어 형태로 묶어주시면 다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전문가가 专家 칭찬을 했습니다. 그의 성과를 타더 정구어. 연동문이랑 겸어문을 한번 짚어볼게요. 연동문이랑 겸어문에 공통점이 있죠. 서술어가 나열이 된다는 거. 단점도 다른 점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연동문 같은 경우는 동사가 나열이 되기는 하는데 이 동작을 하는 주체가 무조건 하나여야만 해요. 그가 가죠 중국에. 그 다음 그가 공부를 하겠죠 중국어를. 이런 식으로 연동문의 주체는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 겸어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랑, 시키다 라는 동사 있고 쉐, 배우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 주체가 다르죠. 시키는 건 누구예요? 내가 시켜요. 그 다음에 배우는 건 누구예요? 그가 배우죠. 그래서 이 차이점 정확히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연동문의 주체는 하나, 겸어문의 주체는 두 가지 나온다는 거 기억을 떠올려 주시고요. 우리가 연동문 같은 경우는 하나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동사를 나열을 할 때는 항상 발생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공부하게 되겠죠. 마트에 가서 음료를 사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발생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기억을 떠올리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동사가 디가오 향상되다 라는 표현 나왔고요. 시, 사동동사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디가오라는 동사랑 사동동사랑 함께 나온다면 무조건 사동동사가 1번 동사구나 아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장 구조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죠.
요것도 하나 세트로 묶어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n으로 하여금 va 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동사는 이제 디카오가 들어가면 되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명사를 고르셔야 되는데 명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계도 있고 효율도 명사겠죠. 그러면 무엇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 우리 의미상 이제 두 가지를 집어넣어 놓고 무엇으로 하여금 하면 생산 효율로 하여금이 의미상 맞는 표현이겠죠. 생산 효율로 하여금 향상되게 만든다. 무엇이? 바로 기계가. 얘가 주어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열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기계가 시키는 거고요. 생산 효율이 향상이 되는 거죠. 요거는 무슨 문이다? 겸어문이다. 그 다음 97번 볼게요. 따오라는 동작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에슈라는 끝나다 라는 동사 나오죠. 라오라오 더 뒤에는 이제 명사를 수식해줘야 되는 표현이니까 여기 명사 하나 있네요. 수술, 여기 들어간다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오라오의 수술이 그 다음 V1, V2가 뭔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시간에 다다라서 끝난다 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겠죠. 그래서 얘가 V1이고 얘가 V2구나. 나열을 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라오라오도 쇼슈, 쇼슈가 주어가 될 거고 요게 이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끝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통문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뭐 말이 길기는 한데 딱 요거예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들. 우리 이런 문장 되게 많이 상급 때부터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내가 생각하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어 안에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사 혹은 형용사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피아오량.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죠. 그녀는 피아오량 예쁘다 하고서는 서술어 들어가 있죠. 형용사. 그래서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다 해서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다. 나는 그가 참 잘생겼다고 생각해 할 때도 주에더. 그 다음에 뭐 찌더 같은 것들 내가 기억하기론 뭐 아침에 문을 닫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찌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따수한 뭐 계획하다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죠. 이것도 항상 동사 먼저 한번 따져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취, 가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고요. 报效,实习, 실습하다 또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유, 요유도 동사로 주저하다, 망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 타 같은 경우는 주어일 수도 있겠다 떠올려 볼 수 있을 거고 하이는 부사로 아직 그 다음 짜이는 뭐 품사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선은 내비둘게요. 그러면 주어 앞으로 한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 부사 한번 놔보시고 주어, 부사, 그 다음 이제 동사 나열이 되면 되겠죠. 동사 나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게요. 주저해요. 뭘 주저하는 거예요? 빠오셔에 가서 실습하는 걸 주저하다. 요게 문장 구조라는 걸 알려주는 표현이 야오부야오 같은 거겠죠. 야오부야오는 조동사로 뒤에 보통 동사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이거 할지 말지 해서 얘가 V1이에요. 알려주는 표현이 될 거예요. V1이라는 건 여기서 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역할을 한다는 걸 은근슬쩍 알려준 거예요. 나열을 그대로 해보자면요. 그는요. 아직까지 뭐 하는 중이다. 여기서 짜이는 부사죠. 부사로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될 거고요. 주저하고 망설이는 중이래요. 무엇을 주저하고 망설여요? 要不要去报社实习? 목적어 안에 동사, 서술어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유가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받자문은 뭐 아주 이제 낮은 급수부터 정말 자주 출연하는 쓰기 일부분에 대표적인 아주 어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어 나오고요. 그 다음 개사, 개사 전치사 구죠. 반응 전치사 개사입니다. 그래서 을이라고 해석을 하죠.
짱도 이제 5급에서는 정말 자주 출연이 되는데요. 그래서 같이 적어놨어요. 같이 외워버리시고요. 이것을 그 다음 동사 꼭 나와줘야 되죠. 형용사 나올 수 없죠. 동사 나오고 그 다음 기타 성분 나온다고 떠올려주시면 되는데 우리 이왕 주어랑 동사 사이에 이제 자리까지 정확히 5급에서는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부, 조, 개 순으로 우리가 많이 외우죠. 부사, 조동사가 있다면 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바자문은 개사라는 거. 그 다음 뒤에 명사 보통 많이 붙어서 구를 이루고 동사서술어 나오고 기타 성분 나온다는 거. 이 순서를 가장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은 요 밑에 예제를 그냥 달달 외우세요. 별로 어려운 단어를 일부러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외우실 거예요. 你一定要 당신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把衣服 옷을 그 다음 이제 동사서술어 洗 빠는데 기타 성분 어떻게 깐진 깨끗이 빨아야 합니다. 하고선 끝나는 문장이죠. 이걸 달달달 외우신 다음에 역으로 떠올리시면 훨씬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바 뒤에 이제 명사 붙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동사 요거 하나밖에 없죠. 摔 떨어뜨리다, 떨어져서 망가지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요 부분이 다 여기 들어가게 될 거예요. 바, 이제 무엇을 구해야 돼요? 찌오 나왔고요. 사람이죠. 슈비ao, 슈비ao는 마우스죠. 무엇을 깨뜨려요? 슈비ao가 맞겠죠. 그래서 나열을 하면 찌오가 바 슈비ao, 마우스를 摔坏了 떨어뜨려서 깨뜨렸다 라는 문장 구조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 피동문 한번 가볼게요. 베이라고 발음을 하죠. 베이는 당하다 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우리가 중요하게 외우셔야 될 거 되도록이면 2번을 갖다 외우신 다음에 B는 생략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한번 달달 외워볼게요. 그는 베이워 나에 의해 뭘 당한 거예요? 거절을 당했다. 여기서 원은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 그는 나에 의해 거절당했다. 他被拒绝了 혹은 他被我拒绝了 이 두 가지 형태로 그냥 달달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하다 라는 의미고요. 제가 이렇게 괄호를 쳐뒀다는 건 이것도 개사.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바도 개사, 전치사였죠. 이것도 전치사입니다. 他们的产品은 명사가 될 거고 模仿은 모방하다. 很多企业 명사 기업이죠. 被나네요. 被 자문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피동문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에 이제 중심을 맞춰 볼게요. 뒤에 명사는 뭐 생략도 가능하고 전치사구로 묶인 다음에 뒤에 이제 동작 나와야 되니까 이 동사 뭐예요? 模仿이 여기 들어가겠구나. 바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빼자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아까 문장에서 외우시면서 느끼셨다시피 S는 항상 뭐가 나와요? 동작의 행위를 당한 사람이나 물건 이 항상 S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당한 것 혹은 당한 사람이 항상 S에 나온다. 빼자문은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요 앞에 나올 주어가 항상 당한 것이니까 동사를 보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방을 당한 것이 기업일까요? 상품일까요? 상품이 당연히 알겠죠. 누구에 의해? 많은 기업들에 의해 해서 나열을 해주신다면 그들의 상품은 被很多企业 많은 기업들에 의해 뭘 당했다? 모방이 되었다. 모방을 당했다 라는 뜻으로 나열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쓰기 이 부분 이제 단어 5개 주어지죠. 요거 사용하셔서 이제 작문을 80자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무조건적으로 따페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단어랑 세트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유창하게 작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별표로 적어 놓은 거는 꼭 따로 적으셔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되는 것들만 적었어요. 制定은 제정하다,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制定标准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세우다, 기준을 세우다. 기준을 세우다 라는 뜻으로 制定标准. 그 다음 达到标准, 다다르다 라는 뜻의 동사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세트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 符合, 부합되다. 기준에 부합되다 라는 뜻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 형태로도 많이 사용하죠. 기준이 높다, 낮다, cao, 디 형태로도 같이 이렇게 문장 구조 만들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명사, 동사로 연애하다.
恋爱.恋爱는 무조건적으로 요거랑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동사 목적어 형태로 단恋爱, 연애를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단恋爱. 이때는 명사로 사용이 된 거겠죠. 연애를 하다. 단恋爱. 그 다음 在乎는 마음에 두다, 몸에 달려있다. 동사죠.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놔줄 수 있을 거예요. 我很在乎你.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나는 널 마음에 두고 있어.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할 수도 있을 거고 我很在乎这件事. 이 일을 나는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 할 때도 자주 쓴다는 거 이렇게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면 나중에 응용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 善良은 형용사로 선량하다, 착하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형용사니까 뒤에 주어 이런 것들과 같이 쓴다는 거. 他的心很善良. 마음이 얘는 참 착해. 그 다음 性格很善良. 성격이 아주 착해.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 孝顺은 동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형용사로도 물론 很 같은 거 붙여서 很孝顺. 他这个人很孝顺. 아주 효성스럽다 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거랑 같이 묶어서 목적어랑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孝顺父母, 부모에게 효도하다. 혹은 孝顺장辈라고 발음을 하죠. 손 윗사람에게 효도하다 라는 뜻으로 이런 따페 세트 단어들 외워주시면 장문이 수술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쓰기 제2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죠. 사진이 하나가 나오고요.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10월의 문제에서는 여자가 케이크를 들고서는 포즈를 잡고 있어요. 3명의 여자가 딱딱딱 옆에 이제 앉아가지고 케이크를 중간 사람이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앞쪽에서 남자가 카메라로 이 모습을 찍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우선 생일을 지내다 보내다 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过生日, 생일을 지내다 보내다. 뭐 친구들이 생일을 보내주러 다들 우리 집에 왔다. 이런 표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朋友帮我们拍照. 친구가 나를 도와서 우리들을 도와서 拍照, 사진을 찍어줬다. 이런 거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어는 계속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를 도와서 사진을 찍어주다. 요거 이외에도 우리 지금 들고 있는 케이크 있다고 했었죠. 해서 이런 것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吃, 먹다. 뭘 먹어요? 케이크. 케이크가 글자가 되게 어려운데요. 되게 급수가 엄청 낮아요. 해서 이런 것도 하나 외워두시고요. 蛋糕, 吃蛋糕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케이크를 먹다 라는 표현. 그 다음에 우리 뭐 포즈를 취하다. 우리 저번 달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포즈를 취하다 같은 것도 적는 것까지 완벽하게 외우셔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y, 그 다음 포즈 뭐라 그래요? 姿势. 이런 것들. by 姿势 형태의 단어도 같이 외워주시면서 응용을 하신다면 5급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림을 갖다가 묘사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스토리를 만들어주세요. 내 이야기로 혹은 친구 이야기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적어주신다면 점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을 보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적중특강은요, 시사중국어학원 강남 책정사단에서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이 시험에 참여하고 준비를 해서 보여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까지 이제 적중특강을 마무리해 볼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중간에 중요합니다. 아니면 세트 단어예요 했던 것들은 항상 따로 적으셔서 시간을 내셔서 외운 다음에 시험을 보신 다음에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으실 거라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이만 마쳐보겠습니다.